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2배 좀 안 되게 뛰었습니다. 이제 30만 원 근처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조정이 나왔고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일단 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아쉬운 모습, 여기에 따른 또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5%대 급락이 나왔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자,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가 될지 향후에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하겠으며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온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라고 하면 일단 외국인이 오히려 최근에는 매도세가 더 깊어졌고요. 기관은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매도세가 좀 약해졌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을 주도적으로 좀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은 저가 매수 기회로 떨어질 때마다 좀 줍줍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27 상당히 낮은 비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없어 보이고,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05조, 103조. 자, 이제 이때는 조금 부진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110조, 140조, 160조, 170조 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어떤 매출 동향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내년 후년에도 일단은 계속해서 비슷한 폭의 흐름은 상승 흐름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의 진행 상황은 상당히 좋고요.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6천에서 한번 크게 눌렸습니다. 2조 초반대까지, 그리고 6조 가파른 상승 시작을 하면서 9조, 15조 엄청나게 상승을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물론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후년이 좀 아쉬워요. 거의 비슷한 수치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내년 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아직은 좀 점처럼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어떤 개선세가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아쉽고, 이어서 순이익도 보시게 되면 뭐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내년 후년이 좀 문제죠. 어쨌든 계속해서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물론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이런 수치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예상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로 잠깐 빠르게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보겠습니다. 자, 2분기에는 4조 2천에서 4조 2천 횡보, 3분기도 3조 8천에서 3조 8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드디어 조금씩 올라갑니다. 전년 대비 3조 4천에서 3조 7천, 그리고 1분기에도 3조 5천에서 3조 8천, 비슷하게 한 3천억대 이렇게 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뭐 눌리는 구간은 크게는 없어요. 근데 비슷하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 뒤로 갈수록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거는 뭐 드라마틱한 이런 전개는 없다는 거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중후반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150, 170, 180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내려주는 모습.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의 부채가 막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4, 2, 6. 그리고 이때부터 괜찮아졌죠. 9, 13, 14. 그래서 어쨌든 재작년부터 확실히 수익성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올해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후년에도 그래도 좀 내리긴 하더라도 두 자릿수는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최근에 어떤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올라주다가 내년 후년에는 일단 좀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당이 중요하죠. 배당주로 많이들 가져가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배당금은 12,947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 5.67%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7.86%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현재 종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우비는 7.67%, 사무비는
17.93%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종가에서는 사무비가 가장 좀 배당 메리트가 크다. 물론 이유비랑 큰 차이는 없지만 0.1%에서 2% 내외지만 그래도 사무비가 현재는 가장 메리트가 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4.75배, PBR 0.63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사실상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이었으면 지금은 당연히 저평가 구간이겠지만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가 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지금 저평가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적 발표가 된 내용부터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7% 증가를 하면서 역대 3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영업이익이죠. 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도 비슷한 수준인 6.5%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영업이익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배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매출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차종 이 중심적으로 좀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ASP 개선과 우호적인 환율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띄었고요. 영업이익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북미 그랜드 산타페에 대한 이 선제적인 보증 연장 조치로 약 3,200억 원의 충당부채 전입액이 발생을 하면서 어쨌든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 뭐 이것을 제외하면 그래도 부합한 수준이었다고는 해요. 시장 예상치에. 자,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 국내외 판매량은 자, 101만 대 정도, 그리고 유럽 등 이 글로벌 시장 성장률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공장 하계 휴가 및 추석 물량, 이제 연휴 물량 감소에도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해서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가 돼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6만 9,900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신형 산타페,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인기에 힘입어서 북미 지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를 했고요. 중국과 유럽 지역은 좀 아쉽지만 수요 감소로 4.2% 하락하면서 또 어쨌든 뭐 북미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북미 지역 투싼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로 인해서 전년 대비 19.5%좀 크게 증가를 하는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장별로 살펴봤고, 이어서 이제 현대차는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환율 하락, 금리 인하 등 매크로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중동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우호적 경영 환경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로 지속적인 수익성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 조지아 지역에 완공된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이달 3일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전기차 아이오닉 5 등이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뭐 현재 생산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이 점진적으로 좀 속도를 늘려가면서 향후에 가동률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또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가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서 뭐 저는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늘은 어쨌든 실적 발표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밑에서의 이제 하방은 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22만 원 라인을 막 깨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까지는 조금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겠으나 상승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강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수익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막 크게 내겠다 하기는 조금 아쉽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재료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좋은 재료가 좀 들어와 줘야지 그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겠고 다만 여러분들께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관점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배당 보고 들어가신 분들 있죠. 그냥 나는 오로지 배당만 잘 먹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자, 지금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죠. 자, 배당주 들어갈 때는 우리가 고배당주 들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것도 좋겠지만 안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주 투자하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당으로만 좀 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오케이. 다만 난 주가 수익까지 같이 내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적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 좋은 호재들이 좀 들어와줘야지 주가의 상승 측면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조금 아쉬운 만큼 목표 주가는 좀 내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27만 원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상황에서는 뭐 전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27만 원 좀 내리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또 좋은 실적 관련 모멘텀이 들어와 준다면 다시 한번 또 올려줄 수 있는 3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에서 27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물려 계신 분들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좀 평단 관리 하시냐면요. 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 27만 원 라인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려 계신 분들도 27만 원 밑에만 평단을 안착시킨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7만 원 밑으로만 평단 맞춰 주시고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 교체 하실 분들은 손에 없는 구간에서는 하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27만 원 밑에만 맞춰 주시면 걱정은 없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배당 보면서 투자하시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주가로 큰 욕심보다는 배당은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잘 해주고 있고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도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도 배당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당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여전히 꾸준하게 보유하는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간별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략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